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가 알라메다 리서치의 지갑을 이용해서 테더의 숏 포지션을 들어갔었는데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패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웬만큼 큰 그림으로 봐서는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FTX가 25만 달러로 테더 숏을 친 걸 창펑자오가 태클을 걸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고작 25만 달러, 25만 달러면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FTX 입장에서는 푼돈에 불과하죠. 그런데 FTX는 테더의 숏 포지션을 알라메다 지갑을 이용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건 모종의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외부 투자사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비유를 하면 국회의원 누가 이 근처에 땅을 사모았다더라, 이런 소문 하나만으로 특정 동네에 개발 호재가 돌죠. 반대로 국회의원 누가 이 근처 땅을 모두 처분했다더라, 이런 소문으로 여기 개발 끝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테더는 작년까지 약 370억 달러의 테더를 알라메다에게 보냈고 FTX는 이를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돈들은 당연히 테더사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빚이에요. 이 큰 돈은 작년 많은 코인들이 ATH 올타임 하이를 찍을 수 있었던 자금이 되었던 겁니다. FTX는 레이어 2 등의 새로운 코인을 이용해서 자본을 펌핑시킬 수 있도록 테더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FTX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당시는 A16G부터 바이낸스 할 것 없이 모든 애들이 하던 일이었으니까 FTX도 경각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점점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지고 빚에 대한 부담도 커지다 보니까 코인 외부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 프락치 역할을 하는 것에 눈이 간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4개의 외부 헤지펀드는 FTX와의 공통의 목표가 생기게 된 거죠. 헤지펀드는 돈이 되면 뭐든 한다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아주 악랄한 애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애들은 코인 내부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외부의 헤지펀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립토의 유동성이 떨어진 당시 테더 공매도를 들어가서 디패깅이 심화되면 FTX가 테더사에 반환해야 하는 370억 불의 빚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거죠. 즉 디패깅으로 인해서 테더가 반토막이 나면 갚아야 할 가치가 185억으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FTX는 알라메다가 만에 하나 포지션 청산을 당하더라도 이걸 어느 정도 킵해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샘 뱅크먼 프리드는 그렇게 흔들어도 테더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다, 테더는 다시 원래대로 1대1 패깅이 맞춰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 뱅크먼 프리드는 몇 가지 스텝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FTX가 자기 회사 지갑으로 테더사의 공매도를 들어가는 걸 보여줘서 이번엔 진짜 뭐가 터지나? 라는 트리거를 당기고, 두 번째, 테더의 자본금과 구조에 대한 전방위적 언론 플레이로 테더사를 흔들고, 세 번째, 테더사가 외부에 빌려준 자금을 굴리는 회사를 흔들고, 네 번째, 결국 테더사는 어쩔 수 없이 자금 회수를 시작하면 크립토 회사들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듯이 이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코인 시장이 박살나는 건 모르겠고 우리만 살면 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창펑자오는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회사 지갑으로 테더 공매도를 치지 마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고래알람, 거래소 입출금도 모두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25만 불이라는 억 단위의 어느 정도 소액이라도 알라메다의 지갑으로 AAV에 테더를 빌려준 다음 커브에서 테더를 USDC로 시장가로 던져서 테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FTX의 목적이 시장에 전달되는 순간 FTX 뒤에 있는 다른 헤지펀드가 여기에 참전할 게 뻔하니까 창펑자오는 하지 마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헤지펀드는 누구였을까? 필트리, 빅세로이, 발리언트, 코튜 4개의 헤지펀드라고 합니다. 얘네가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 정보는 다 돌게 되어 있죠.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보였고, 이 상황에서 크립토에서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애를 보니까 FTX가 맨 앞에서 총대를 메고 있었던 거예요.
너구나 프락치가 네 빚 갚으려고 이딴 짓을 하는 게. 예전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북한은 자기네가 한 게 아니라고 열심히 어필을 했죠. 성명 발표도 하고 이런 나쁜 놈들을 봤나? 아무튼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우리도 걔들 욕하는 중이라고 성명 발표를 한 거예요. 이런 게 크립토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시트론 리서치라고 붙어서 연구기관 같지만 공매도 포지션을 들어가기 위한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즉 크립토에서 전문 공매도 기관 중 하나고 몇 달 전 디파이에서 이더리움 담보대출 연쇄 청산을 일으킨 애들인데 이 시트론 리서치가 우리는 테더숏을 친 건 아니다 라고 자진 납세를 했습니다. 규모는 얼마인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더리움 숏을 쳤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테더숏을 치는 애들이 있으면 나도 같이 찾고 싶어. 우리는 골드만이랑 거래 루트는 없거든. 뭐? 테더 죽이기에 골드만도 뒤에 낀 거였어? 그래서 창펑자오는 누군가 돈을 줘서 FTX를 다시 살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FTX를 인수한다라고 구두로 시간을 끌면서 단독 권한을 넣어서 다른 투자자들과 컨택 포인트를 막았고 그 와중에 바이낸스가 과거 보유하고 있었던 FTX 지분을 없던 현금을 쪼개서라도 다시 매수를 하게 만들었고 그때 필요한 창펑자오의 KYC 같은 서류들은 최대한 지연을 시키면서 마지막에 가서 안 산다고 거절을 했죠. 이 상황이 샘 뱅크먼 프리드 입장에서는 창펑자오가 자기를 가지고 논 것처럼 보였을 수 있으나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암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납니다. 창펑자오, 샘 뱅크먼 프리드 둘 다 나쁜 놈이긴 한데 최소한 창펑자오의 마지막 결정은 자기 레벨에서 샘 뱅크먼 프리드가 크립토의 젖줄인 테더에 유독성 폐기물을 들이붓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 사적인 감정을 많이 섞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로 인해서 거미줄처럼 엮여있던 크립토 세계의 끝판왕인 그레이스케일 형님이 다치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일단 테더 공매도의 그룹군이 드러나면서 테더 흔들기 플랜은 중지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검사에게 전달된 자료는 폐기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자료는 테더 흔들기 플랜을 박살낸 창펑자오와 18년도부터 흐지부지 진행됐던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테더와 관련된 바이낸스의 자료만 제공이 되었고 다른 자료는 넘겨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목적이 바이낸스를 죽이려는 자료가 아니라 테더를 흔들려는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테더의 파일을 뺏어올 수 있는 서클은 USDC를 운영하는 회사죠. 시장이 박살이 나서 전체 파이는 크게 줄어들더라도 자기네들의 파이는 상대적으로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인지 이 상황을 아예 손 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스테이블 전쟁 중이니까 시장 사이즈보다는 점유율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 이더 공매도 세력이 거액의 이더리움 공매도를 들어간 것을 시인했다는 점, 그 시점에서 얘네들은 이더리움 공매도 포지션을 종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통이 터지는 지점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맞는데 그 감정은 접어두고 다음 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대응 플랜을 짜는 게 더 우선입니다. 감정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니까요. 직전 영상에서 샘이 의회에 진술한 내용 유출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샘은 나는 다 막을 수 있었는데 압박을 받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창펑이 형이 내 뒤통수를 쳤어 라고 표현을 하지만 한 발 더 뒤에서 보면 결국 샘 뱅크먼 프리드가 정말 나쁜 놈인 듯 합니다. 테더를 흔들어서 자기의 빚을 줄이겠다. 시장이 박살나도 내 빚만 줄이면 돼. 이런 나쁜 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FTX로 피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구제안이 조속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정보나 다른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넣어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